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를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요. 자, 마감 지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9.25포인트가 빠지면서 13.85포인트로 낙폭이 조금 더 커졌군요. 1993.25포인트로 1993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코스닥은 반면 아주 소폭이나마 오름세로 돌아서는데 이것도 다시 바뀌고 마네요. 0.02포인트 빠지면서 527.27포인트로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9포인트 하락한 1998로 다시금 또 지수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하루 장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흐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황미라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외국인의 변심을 의심했던 하루였죠. 장 초반 매도했다가 매수로 돌아왔지만 그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고요. 선물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흘째 조정받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코스피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9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00선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출발은 2004포인트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내 199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종가는 약 보합권인 1998포인트대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은 22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950억 원 매수해줬고 개인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사줬습니다. 개인의 매수 규모는 1672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문제는 기관의 수급이었죠.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249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일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530선 저항에 부딪힌 이후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3포인트 하락한 527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 바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2시 반등시도 나왔는데 어제과 비슷한 부분에서 527포인트대 마감 지으며 5일선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치열했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매수해주던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80억 원 매도세를 보였고요. 오늘 외국인 또한 6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방향을 바꾼 이후에 118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24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시장에 방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매수와 결제 수요로 반대 성공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50전 상승한 1076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 환율 상승 원인을 보면 간밤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데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며 상대적인 달러화 강세가 나온 것이 이 환율 상승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2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수익의 달인 김선인 대표와 함께하는 수익의 재구성 코너입니다. 자, 지금 바로 김선인 대표를 연결해서 오늘의 수익의 재구성 어떤 내용으로 또 갖춰져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달킴 김선인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참 외인들의 조금 어제 제가 매수 브레이크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외인들이요, 먹튀를 하려고 준비를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인 먹튀 준비가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환율이란 부분이죠.
자, 환율이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환율 자체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아까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왜 환율이 중요한가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1070원대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좀 쌍바닥권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1070원을 올라타면서 다시 어디까지 1080원 넘어가면서 1090원을 올라가 버리게 되면요. 외인들 급격한 매도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시황에서요. 특히나 코스피 종목들 보고 계신 분들 환율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환율 꼭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외인들이 매수가 좀 잘 들어와 줬어요. 하지만 기관이 굉장히 매도가 강했죠. 개인이 사고 있다는 거 이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개인들이 이틀째 들어왔다는 거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조심스러운 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이스페타시스, 대한항공, NC소프트, 하나케미칼, 포스코, ICT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뭐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 뭐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방송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던 종목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튀고 있는 거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페타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을 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수급적인 부분 제가 수급 탑 5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외인들 수급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페타시스 외인 수급이 18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은 급등 양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현재 꾸준하게 올라와주면서 금호타이어네요. 자,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려볼게요. 6.18%로 장을 또 마감을 했죠. 고점으로 크게 올라가죠. 전고점 라인까지 맞고 딱 올라가줬는데 일단은 조금 크게 상승을 주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차트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약간 긍정적이긴 한데요. 기관들의 매도가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안착시켜주면서 8,000원대 움직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스페타시스. 확실하게 꼭 제가 뒤에 4개가 더 수급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약간의 수급 패턴이 변화가 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다른 움직임을 지금부터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지금 대한항공 오늘 1.99%, 2%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수급상부터 열어볼까요? 오늘까지 수급상 열어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살펴보자면요. 꾸준하게 지금 대한항공 수급이 보면 불린 재상장한 이후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오늘까지 5일째 양매수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기관들 얼마 들어왔죠? 기관들 21만 5천 주 들어왔고요. 외인들 3만 9천 주. 그냥 계속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패턴 바뀐 게 바로 연기금인데요. 연기금 재상장하자마자 매도세에서 이 매수세 전환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항공 장난 아닐 겁니다. 저는요, 이 대한항공이 사실상 3분기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갔는데 대한항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할 재상장한다고 쉬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따라가야죠. 수급 붙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아나항공 대비해서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있다는 거. 아시아나항공도 좋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대한항공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5일째 양매수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제가 또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자, 이 종목 어느새 이렇게나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세 번째 종목은요. 네,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NC소프트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요. 27만 3천 주가 들어옵니다. 외인 3만 4천 주 나간 거요. 매도한 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NC소프트의 그 차트 흐름입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요. 정말 NC가 왜 중요하냐? 지속적으로 요렇게 요 모양새 좀 빠졌다가 다시 가는, 딱 올랐다 다시 빠지고요. 다시 또 올랐다 또 빠지는데 요 라인들 있잖아요. 저점 바닥 라인이 좀 이어보자면요. 정확하게 일치해주면서 거의 일치해주면서 다시 고점 라인을 높아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줬다는 거. 지금 라인 나타나줬다. 그럼 전체적으로 고점 라인 높아갔으니까 어느 정도 요 라인 맞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아래 보세요. 아래 거래량 여기 보이시나요? 빨갛게 터졌어요. 거래량 터져줬고요. 수급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포인트일 겁니다. 기관의 매수 변화. NC소프트. 이번에는요, 18만원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만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대형주 쪽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케미칼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오늘 수급 특징을 좀 살펴볼 때 좀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오늘 기관이 6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오늘 매수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9월 10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제가 포인트로 봤던 게 특히나 연기금 3일 연속 강한 매수의 연기금 보여주고 있고, 투신권 역시 마찬가지로 9월달 내내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차트 볼까요? 하나케미칼. 자, 하나케미칼 차트를 보면요. 역시나 지금 꾸준하게 다시 전 고점 라인에서 횡보를 하는 듯 보였는데 좀 상승을 좀 보여주는 요 포인트들이 눈에 잡힌단 말이죠. 자, 전 고점 라인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올해 1월 포인트, 3월 포인트, 그리고 9월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당시에 네모칸 하나 찾아볼게요. 이 당시에 지금 거래량 자체 터져줬죠? 거래량 터져줬어요. 근데 좀 약했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이전과 다른 거래량 자체가 나아주면서 한번 솟았어요. 솟아나서 있는 상태인데, 그럼 매도세가 나와야 정상인데, 기관들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세가 강하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 더 상승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수급, 정말 찾기 쉬운 수급은 아닙니다. 요런 이제 상승폭에서요. 관심 있게 보시라고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최고가 1250원까지 주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유가 뭐죠? 당연히 이유는 여기에 있겠죠. 딴 데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기관들의 수급도 상승폭과 더불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의 추세는요. 크게 변하지 않고 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외인이 이렇게 오랜만에 10만 주 이상 들어왔다는 거. 내일 하루 정도는, 요 포인트처럼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상승폭을 가져왔다가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 약간 지금 장 마치고 보니까 수급이 약간 좀 꼬이긴 했네요. 하지만 포스코 ICT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도 같아서 제가 오늘 역시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 5가지 종목 중에요. 역시나 탑픽주 하나로 오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제가 2가지 종목 말씀드렸어요. SM과 금호타이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SM 잘 가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오늘 시작부터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궁금하실 텐데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연락을 좀 달라고요. 제가 번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이제 서울경제 쪽에서 번호를 드릴 겁니다. 이쪽 번호로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해서 어떤 궁금증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문자를 주시건 전화를 주시면요. 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되나요? 제 의견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였잖아요? 마이너스 3% 올라올 때 사라고 아마 제가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좀 놓치지 마시고, 모든 방송을 이용해서 제 지식을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어떤 거 추천을 드릴까요? 어떤 탑픽주를 뽑아볼까요? 오늘은요, 이겁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자, NC소프트 말씀드린 이유. 첫 번째, 수급의 완벽한 변화.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대장들의 귀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차트상의 흐름에서 역시나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전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 시도 자체가 나와줬는데 실제로 나왔죠. 근데 강했다는 거고 또 올해 최고가 18만 7,500원까지의 가격대를 보여줬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3분기 예상치 실적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해외 쪽에 나가 있는 여러 신규 게임들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가 여전히 같이 잡혀 있는 게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여러분, 전 이 종목을요, 올 초에 추천드릴 때 무조건 20만원 간다 말씀드려봤고요. 종목 상담할 때도 17만원대 사신 분들, 18만 사신 분들, 17만원 떨어졌을 때 더 사라고 사인까지 드렸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이 종목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보합고까지 돌아왔죠. 네, 시초가로 담으신 분들은 수익이
거의 한 뭐 4% 정도 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SM 잘 가고 있죠? 제발 종목 지금부터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수익 다 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포트 다 바꿔드릴 겁니다. 아셨죠? 끝까지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NC소프트를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충분하게 목표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한 번 더 자신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달킴 김선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황금마디를 찾아라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마디 투자의 비법을 전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마디 탑픽주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탑픽주에 오른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해 주십시오. 예, 일단 금일은 좀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는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중복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날 전날이었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 후반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마디의 목표가는 약 20만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설정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경신한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한 차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었죠.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고점권역을 서서히 좀 높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점을 현재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20만원대 중반권역까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그런 종목군들 속에서 실적이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계 쪽에서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잠깐 매도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비싼 종목 18만 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안주적인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바로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한 23,000원권역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2차전지 관련 섹터입니다. LNF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는 좀 달성을 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저가권역에서 고점을 형성해주고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목표치에 얼추 좀 도달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좀
쉽게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ESS 쪽에서도 대용량 저장 장치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일단 중장기 이 테마성의 흐름들, 성장성을 좀 겸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도 여유 있게 지금 현재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어느 쪽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 어느 정도의 모멘텀과 실적적인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디 타픽주로 LNF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또 수익률 369% 가운데 또 어느 한 퍼센트를 목표로 공략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어제는 6%, 9%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오늘은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예, 일단 오늘은 6%를 좀 도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종목은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차전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기적인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까지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NT라는 종목인데요. 이 PNT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규 상장이 2012년도 7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고점을 테스트를 했다가 매물 소화를 해주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이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약 15,000원 가까이 좀 목표치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6%를 수익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오늘 종가가 1,400원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1,400원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과거에 형성돼 있던 8,500원짜리가 이탈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사막 콘덴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콘덴서, 말 그대로 콘덴서를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ESS와 2차전지 그리고 LED 이 세 개의 테마가 함께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그리고 ESS 쪽에서 필수 제조품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이 큰 박스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현재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쪼개서 보게 된다면 과거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매집성 거래량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대량 거래를 좀 동반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현재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는 일단 당연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6,630원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윗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장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6,500원.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은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또 PNT 사막 콘덴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PNT는 일부에서도 또 다른 전문가분께서 그 추천 관심 종목으로 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중복해서 나왔는데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관심을 공동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정재현 멘토의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 또 배워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상당히 이거 뭔가 이게 좀 이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관심도 가고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꽤나 많이들 계시던데요. 자, 마디투자법의 비밀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서 저희가 또 무료 방송이니까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투자 비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정도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수 전문가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할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전문가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중소형주에 주목하자 P&E 솔루션을 종목으로 꼽으셨고요. 김선윤 대표는 수급 특징주의 매수 전략을,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먼저 김선윤 대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에 대한 매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명수 전문가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지금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보다 주목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군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지수가 2,000포인트대에 다다르면서 그 외국인의 그 수급 강도가 다소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배경 요인에는 양적 완화를 그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의 그 이머징 마켓에서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분기 일단은 그 이익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를 좌우하는 것은 이익 모멘텀인데 현재 워낙 그 여러 가지 시장 변수로 인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 그 실적 업종 섹터별로 순위를 보면은 반도체, 통신 섹터가 일단 그 계속해서 그 좋은 그런 실적 모멘텀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 최근 9월달 들어서는 그 조선 섹터의 그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금융주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배경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뭐 수급상 금융 섹터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장세를 좌우하는 것은 여전히 IT 자동차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 요인에는 작년 이맘때 꼭 1년 전이죠.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 자동차가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백엔대에서 일단은 그 엔화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IT 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성장성과 그 경쟁력 회복 과정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재, 산업재 섹터의 경우에는 디스카우 요인이 현재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섹터가 가장 일단은 그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업황 개선과 함께 가장 그 독보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이 다른 섹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현재 그 최근에 화학 섹터의 움직임은 상당히
그 잠복기에 접어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래도 뭐 4분기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과 관련해서 일단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사이클과 그 다음에 산업 동향,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서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사이클의 경우는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힘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산업 동향과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동향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특히 뭐 중소형주의 경우 뭐 창조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이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그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LED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러한 그 테마성 그 강한 상승 랠리가 아니라 산업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신재생 에너지 그 생각보다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특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역시 그 배당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턴어라운드 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그런 선정이 상당히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로는 배당주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그러한 종목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방어주라 하더라도 그 실적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음식료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그 금융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 대응해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통신주로 일단 뭐 대응해도 압축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윤 대표의 수급 특징주 매수 전략입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뭐 고를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장도 수급 꼬이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잘 사주고 있긴 한데 물량이 좀 주는 듯 싶었는데도 사주지만서도 기간이 워낙에 오늘 많이 팔아줘서 또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급 중심 종목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외인들이 먹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 좀 지금 현 상황이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환율,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 만약에요, 정말 진짜 1,100원대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시각, 또 1,090원대까지 상승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때는요, 주가 굉장히 외인들의 매도로 흔들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 포인트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과 수급이 되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3박자가 있는 종목을 조금 보시라고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수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좀 모멘텀이 조금, 그러니까 좀 끼가 있는 종목을 조금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끼가 있는 종목 말씀드리고자면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같은 것들이나 아니라면은 그다음에 중국 국경절 맞이한 여행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좀 주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줬었고요. 요런 어느 정도의 조금 작은 그냥 뭐 철도 연결한다, 유라시 철도 이런 거 말고요. 이런 테마성 말고요. 좀 커다란 맥락이 있는 그런 좀 끼가 있는 종목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박자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요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조금 대응하시면 어떨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첫 번째 종목 P&E 솔루션이네요. 네, 그 금일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이러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관심 종목은 P&E 솔루션인데요. 금일 뭐 한 7% 넘게 상승 모멘텀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일 크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일단 성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P&E 솔루션의 경우는 2차 정지용 그 충반전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LG화학 쪽으로 그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 SDI 쪽으로는 약 50%를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후방 업체로서 전기차 시장 대형화에 있어서 일단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2015년도부터 신축 건물에 있어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의무가 이번에 발표됐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그러한 그 성장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그 11월에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해 있어서 소형 쪽보다는 대형 쪽에 그러한 그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러한 그 성장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뭐 정배열 상승 패턴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21선대인 그 10,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의 경우는 내일 쫓아가지 마시고 11,000원대 이하권에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현재 그러한 그 상승 흐름은 일단은 작년도죠. 작년도에 약 한 1,500원대, 약 11,500원대, 12,000원대 부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장 모멘텀과 좀 더 그 오버슈팅이 나타난다면은 적어도 뭐 12,000 부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의 경우는 뭐 12,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아까 제가 수급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급이 퍼펙트한 종목은 보시기 힘들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상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런 거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는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보셔야 되는 그 시점이 왔단 말이죠. 또 하나 포인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항공 화물 부분에 대한 부분, 매출 확대 부분이 잡혀주면서 올해 또 실적 증가 부분이 또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재상장한 이후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에 대한 건립 가능성까지 또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5년 만이죠. 다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렇다면 호텔 신라가 더 이상 호텔 관련 끝이 아니라 대한항공까지 같이 이제 엮여주면서 대한항공은 또 다른 모멘텀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까지 같이 갖춰버렸다는 겁니다. 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급 말씀드렸는데요. 왜 수급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한항공 수급창 열어보면요.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가 5일째 같이 들어옵니다. 그냥 개인들 물량 다 후두둑 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치면서 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치고 빠지면서 물량을 다 빼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고스란히 차트상에 나타날 겁니다. 근데 차트상의 흐름은요. 확실하게 지금 반등을 주지 않으면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라인에 움직이다가 오늘에서야 조금 이제 반등을 좀 주는 흐름이 나타나줬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좀 더 상승 가져와줄 가망성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수급이 좀 더 완벽한 모습이고, 또 하나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조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조금 높이 보자면은 뭐 45,000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제가 시초가를 말씀 좀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4만원에서 한 42,000원 정도 라인을 좀 잡고서 좀 대응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한 36,500원 정도 라인까지만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P&E 솔루션 그리고 대한항공 두 종목에 대해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시 전문가 김선윤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을 장식했던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장까지 거침없이 진격할 진짜 가치주는 무엇인지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상로 멘토와 함께는 진격의 내일 장입니다. 이상로 멘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시장이 오늘 상당히 힘들었죠.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도 적정 가치 그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한가 아니면 거래량을 급등시켰던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그의 여분의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좀 더 남아있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끝일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군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거래량을 크게 기지개를 펴는 상태였는데요. 자, 진상 후보군은 나오죠. 유성기업, 아니면 사마프로텍,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NC소프트, 그리고 한솔테크닉스까지 요 5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하프로테크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은 바로 신고가를 형성을 했다는 거죠. 자, 신고가를 형성을 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우리가 꼭 한 개씩 찾기 마련인데요.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가,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것은 좀 더 굿으로 볼 수 있다,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주가 자체가 어떤 기대감으로 형성되어서 올랐는지, 아니면 가치적인 부분이 실적 개선세에 맞춰서 올라갔는지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누적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점은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거죠. EPS 기준으로 지금 적정 주가를 한번 따져봤을 때 하단에 5,300원대, 요 정도가 지금 적정 가격대란 거죠. 그러나 이 가격대를 지금 벗어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이력을 지금 보이는 모습은 3분기에 대한 벌써 기대감이 그만큼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대감인지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공기 정화 행동 계획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첫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기차 관련주 지금 삼성 SDI를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 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정 가치는 지금 5,800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거품은 끼어 있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차트 점수 6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고평가이기 때문에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9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좋은 모습도 나타났었죠. 왜 이렇게 좋은 모습 나타났을까? 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중국의 저급 보급형 PCB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급형 PCB까지도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이수페타시스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안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은 이수페타시스, 그러면 과연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7,300원대죠. 7,300원대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바로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 변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 부분 자체가 꼭지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이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신규적인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23일 날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바로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 지분 취득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매집을 했다고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신고가 행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한 70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 점수는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IT가 최근 들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NC소프트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단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뿜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겠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고요. 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하단 자체를 지지를 제대로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걸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삼각 수렴 형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단에서 어느 정도 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되 거기에 대해서 박스권 상단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를 우리가 삼각 수렴 형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거래량까지도 하단에 동반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3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 3기 끝에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차트 점수는 80점, 그리고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 P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평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PR 우리가 30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금 NC소프트의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따져본다면 23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플랜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사셔도 절대로 괜찮은 자리다 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매수 자리를 잡고 23만원까지 같이 투자에 같이 동참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이죠.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점이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을 다시 한 번 더 지원해주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이었고, 오늘 또다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솔테크닉스 같은 기업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매출 줄어들었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여전히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게 없는 회사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어차피 지금 시장에는 종목들이 많고 실적 좋은 종목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가치 점수는 상당히 낮게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가치 점수 20점, 그리고 차트 점수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죠.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8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여전히 IT는 아직 관심권 밖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느 정도 진상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유성기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성기업을 우리가 먼저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었는데 지금까지 소외주였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한 가지죠. 다른 여타의 운수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평가였던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유성기업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고점은 지나치고 난 다음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2006년의 고점 자리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뚫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시더라도 2006년도의 고점이 바로 5,000원대였다. 하지만 지금 2013년도 9월 달의 고점도 5,000원대였다. 뭐를 의미할까요? 8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까지 암흑 속에 묻혀있던, 모래사장에 묻혀있던 진주 같은 종목군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계기가 지금 거래량,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점수 상당히 후하게 줄 수 있겠고요. 차트 점수는 80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성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냉각수가 통로를 통해서 자동차 냉각수가 이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실린더라는 거고요. 거기를 이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유성기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소모가 되는 부품이다만큼 우리가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성장률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반기 EPS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매겨본다면 적정 주가는 10,000원까지는 가져야 되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외주였고 그만큼 거래량조차도 상당히 적게 나타났던 종목군 중에 한 개거든요. 그만큼 비중 자체를 조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신다면 아마 문제가 없이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한 이틀간 진상 종목들이 상당히 진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는데 이전 3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3자를 좋아하는 만큼 저도 3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번 유성기업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90점, 업황 테마 점수 80점까지 드리겠고요. 운수장비 업종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길 바라겠고, 가치가 충분한 기업,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PER 4배에 지나지 않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내일 시초가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우리가 상단에 지금 6,000원 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400원, 그리고 내일 하루만 본다면 5,8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